간판 철거가 나옵니다. 간판 철거는 중개업을 안 할 때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중개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다음에 등록 취소나 폐업 신고했다. 그럼 지첩 철거해야 되죠. 그럼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할 의무가 없다. 그럼 만약에 지첩 철거 안 해버리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만 있죠. 그래서 이게 31회 때 뭐라고 그러냐면 폐업 신고하고 간판을 지첩 철거하지 않는 데에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OX? X죠. 굳이 따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없죠. 그 밖에 위법 위반. 사무소 이전해 놓고 지첩식 간판 철거 안 했다. 종전사무소 간판을 그러면 업무정지 때려버릴 수 있어요. 그 밖에 위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광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이 지금 나왔는데 이 모니터링은 국장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럼 숫자만 딱 기억하자. 모니터링은 30, 15, 10이죠. 숫자가. 그럼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거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내야 돼요.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내게 돼 있어요.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그 전에 내면 됩니다. 그럼 모니터링 계획서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 3개월마다 하는 것이므로 며칠? 30일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 15일이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관계 시도의사 등록하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등록하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이 결과를 피드백해 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며칠 내? 10일 내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제출해 줍니다. 이때 그 10일 내에 해주면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죠. 그럼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죠.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30, 15, 10으로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로 암기하고 있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 사고 예방 교육 통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협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등신 통보하게 돼 있고 조사 및 조치 통보가 이거죠. 조치 결과 통보. 그러니까 신고센터든 모니터링이든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무조건 다 10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 요거 표시광고 관련 제재를 한번 쫙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 표시광고 제재가 금지행위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재를 한 번에 정리하고 가는데 개공이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는 걸 위반했다. 그러면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위반은 이건 명칭 위반이니까 백과죠. 백과고 등록하청에 부가징수하고 그다음에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인터넷 광고할 때 그런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중기보존을 명시했다. 그럼 모두 뭐예요? 백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든 광고를 위반하든 전부 다 백과다. 자,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는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존다 과해. 존재가 때문에 500과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등록관청에 부가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 조치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든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예요. 이런 과태료가 얼마? 500과고 이건 누가 부가징수한다? 국장. 꼭 기억하시고.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렸어요. 아닌 자가 나오면 1-1이죠. 알고 있고 이자는 꼰질르면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포상금 주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죠. 금지행위에 개업공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3이죠, 이거. 그러면 이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포상금 주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거나 유도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3-3으로 가고 포상금 주는 거 맞습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표시 광고 제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단답형으로 협회 통보 사항과 수수료 납부 사유가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협회 통보 사항은 등신으로 암기했어요. 등신, 등록 사항과 신고 사항을 통보한다.
그럼 등록사항이라는 게 등록증이 교부가 됐거나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 정지를 했을 때 그러면 자격 취소했거나 자격을 정지했다. 그럼 이것은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니죠. 이건 시도에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등록증 처음에 나갔을 때는 통보하는 거 맞아요. 근데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협회 통보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 사항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다. 나아가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받았다.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았다. 모두 신고 사항은 전부 다 통보다. 그러니까 등신으로 암기합니다. 단답형으로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수료 납부 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명심할 게 일단 우리 법상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라고 나와 있나 그랬죠. 그럼 이게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냐 문제만 남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즉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점을 유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암기할 필요가 없다겠는데 기억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다. 이 점을 명심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때 자격시험 응시수료 있고요. 자격증 재급 신청 수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료가 있고 등록증 재급 신청 수료가 있고 분삼설치 신고 수료가 있고 신고확인서 재급 신청 수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거 수수료 납부 사유는 뭐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급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러면 응시수료 자격증이고요. 등록 신청 수료는 등록증이고요. 분삼설치 신고 수료는 신고확인증이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급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그럼 고용신고라든가 또는 휴폐업 신고합니다. 이것은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격시험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급 신청 수료는 당연히 시도 조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군 자치구 조례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고 위탁 시행한다. 그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이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수료 납부 사유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문제냐? 여기서 2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무소 쪽에서 2개, 여기서 2개면 명칭하고 광고에서 벌써 2개면 4문제죠 벌써. 이게 그래갖고 문제가 아주 사무소에 대해서는 잘 내고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핵심 구로 갑니다. 중개법인의 겸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역시 매회 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의 겸업 박스에 넣어놓고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올해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겸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자주 내서 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 계속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의 겸업만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명심할 게 개인인 개공의 겸업이에요. 개인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인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중개인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주의해 주시고 그럼 법인의 겸업 있지 않습니까? 관상차분 경2로 암기했는데 이것도 키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대행이라고 나온 거예요. 관리대행, 대행자가 딱 나오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이에요. 그럼 주상만 되니까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하는 상담할 수 이게 부동산 컨설팅인데 그럼 상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말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개발 거래하는 상담이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개발하고 합니다.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나오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 상담이다.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다. 그 점을 주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업의 경영기법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암기하고 있는데 중기업 경영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앞에가 뭐가 나와야 된다? 개공대상. 그럼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피드하게 푸는 방법들입니다.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분양대행이 나왔어요. 그럼 대행이 나오면 이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주상만 되니까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토지를 슬쩍 바꿔서 요즘 추세가 공장용지를 분양대행한다, 주택용지를 분양대행한다, 상업용지를 분양대행한다. 연습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이해 두시고, 그래서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 주상.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고요.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 한다는 거. 그럼 여기 박스에 써 있는 얘기는 뭐냐? 직접 경공매 낙찰 매도 X 일어났죠? 그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법인이 경매법정에 가갖고 직접 낙찰 받아갖고 팔고 낙찰 받아갖고 팔고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예? 매매업에 걸렸잖아요, 이거. 의뢰인을 대신하여 낙찰을 받아줄 수 있다란 얘기지. 자기가 직접 본인의 명의로 낙찰 받고 팔고 뭐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의 알선업 그랬는데,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말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 알선이 꼭 나와야 돼요. 소개가 나와야 됩니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겸업도요, 우리가 관상차분 경이를 이제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적용을 할 때는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행자가 나오면 주상만 돼. 이걸 명심하고, 상담이 나오면 부동산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중개업의 경영이 나오면 개공 대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서진 용역이 나오면 알선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아셔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